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저는 차퉁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저점을 찾는 초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단기 매매하실 때, 스윙 매매하실 때, 중기 매매하실 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참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보시면 저점을 찾는 시간 3초면 됩니다. 저점 찾는 시간 3초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실전 예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저점을 찾는 시간 딱 3초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보조지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 주지표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지만 저점을 찾을 때, 저점을 초간단하게 찾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조지표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지표를 활용하고요. 수치는 25, 6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하나 설정을 좀 하시면 되는데요.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지표는 지금 주가의 위치를 백분율로 표시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위치가 싼 가격인지 아니면 비싼 가격인지 이것을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아쉬운 단점이 있다면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최저점을 잡아내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싼 구간인지 싸지 않은 구간인지를 체크할 수 있게끔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첨가해서 매매를 조금 더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 실전 예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전 예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예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종목을 좀 볼 텐데요. 자, 종목을 보시면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대주산업이나 아니면 금강철강 이런 거 좀 볼 텐데요. 자, 일단 활용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먼저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는 주봉으로 설정을 합니다. 주봉상에서 스토캐스틱 지표를 25, 6이라는 이제 수치를 쓰시면 되는데, 잘 보겠습니다. 지표 이름 추가를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시죠. 자,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란 말이에요. 25, 66. 여기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저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바로 이 파란 구간. 이 파란 구간은 여기가 이 선이 20선이 20이거든요. 이거 20 아래로 떨어지면 이게 바로 파란색이 나옵니다. 이런 색이 나온다면 이게 바로 어떤 구간이다? 저점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봉에서 보지 않고 월봉에서도 보지 않고 일단 주봉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일봉보다는 주봉이 더 확률 높고 주봉보다는 월봉이 더 확률 높은데, 월봉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인내심에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주봉 상태에서 스토캐스틱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흘렀다가 나중에 또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급등할 확률이 높다. 이 신호가 나온다면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강철강 좀 보시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를 설정을 하는데 주봉상 설정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 이하가 파란색 구간 나오는 곳 있죠? 이런 구간이 나올 때가 어떻게 된다? 중기적인 저점이 될 수 있다. 그럼 저 구간에서 단타를 하든 스윙 매매를 하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주봉상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딱 한 주 만에 60% 급등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급등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바로 저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저점.
중기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맥스트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맥스트라는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 추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하락 추세 중간에서 보시면 하락했다가 횡보했다가 한번 쭉 반등하고 떨어졌다가 또 반등하죠. 오늘 30%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지금 여기 저점에서도 보시면 올라가면서 30%까지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30%, 여기서 30%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하인그 코리아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그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급등 나오죠. 신호가 나오고 나서 급등 나왔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중기적인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 응집이 끝났고 중기적인 저점을 여기서 찍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도 저런 신호가 나오고 나서 올라간 종목들은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KC피드라는 종목 좀 볼 텐데요. 자, KC피드라는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딱 저점 신호 나왔죠. 저점 신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는 올라갔고요.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면은 물린다 하더라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구간에서 이까지 70% 정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까지 180% 정도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만약 물린다 하더라도 좀 시간 지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종목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이 스토캐스틱 지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저점의 위치는 알 수 있겠지만 추세 하락에 대한 최저점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냐면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보완을 좀 해냅니다. 보시면 잘 보세요. 과거에 여기 저항 맞고 하락 그 중요한 구간대가 있죠. 이런 중요한 구간대를 돌파를 하니까 급등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호가 나오면서 저항의 지지를 받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번 쭉 상승이 나왔죠. 쭉 하락이 나왔죠. 이 신호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신호가 나왔는데 이 신호가 나온 구간이 바로 보세요. 과거 전 고점이었습니다. 여기 구간대를 돌파하니까 올라왔고요. 떨어지면서 지지받고 나서 쭉 급등하죠. 대신에 이런 신호가 나오고 나서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오면서 신호가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가 1,500원대에서 바로 2,700원대까지 거의 이제 한 60% 70%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선이냐? 여기 전고점 선이란 말이에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급등이 나왔고요. 그럼 지지받고 신호 나오니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죠. 이 반등 나오는데 이 퍼센트가 몇 프로 되느냐? 한 80%, 70%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세요. 나는 이럴 때 만약 매수를 했다. 매수했다 하더라도 올라다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견디면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주시장에서 항상 이제 손절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일봉상 보시면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뭐예요? 주봉 상태에서 스토캐스틱 신호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중기적으로도 약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좀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단기 매매든 스윙 매매든 중기 매매든 할 수 있다. 왜냐? 큰 흐름 상태에서 저점 구간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봉상 좀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봉상 보시면요, 이렇게 상한가를 친 종목들 있잖아요. 상한가를 친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갓 상한가를 쳤다면 한번 눌림목 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눌림목 때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코이즈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자 이제 여기 저점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급등했죠. 급등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첫 상한가, 처음으로 상한가 나올 때 121선을 처음 돌파할 때, 이거 제 유튜브에서 제 기법 있습니다. 이럴 때 매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봉상 스토캐스쇼 나온 상태에서 120선을 첫 돌파한 이런 패턴들. 그럼 어차피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놈이니까 안전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점을 찾는데 필요한 보조지표가 있고, 이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주봉상으로 최저점, 주봉상으로 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주봉상 저점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상 저점 파악한다면 단기 매매든 수익 매매든 할 수 있다. 왜냐면 일봉상에서 올랐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봉상 좋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업도 괜찮고 이슈도 괜찮고, 만약에 차트상 저런 패턴이 나와 있다면 일봉상 떨어졌다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올라갔다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면 20-30% 이상의 수익들은 가뿐하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셀리드라는 종목 있거든요. 셀리드라는 종목 보시면 주봉 상태에서 신호가 나오지만 계속 하락하죠. 그러니까 추세 하락이 나온 종목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추세 하락 보시면, 그래서 저점을 찍고 또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하죠. 그러니까 반등을 하죠. 또 저점을 찍고 이렇게 급등하죠. 근데 하지만 이런 초급등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그다음 시세 끝난단 말이에요. 시세가 끝난 것과 눌림목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이 지났거나 그 다음에 테마, 이슈, 업종을 꼭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지 않고 철진한 테마 잘못 잡았다가 진짜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점은 추세 하락을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올라갈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매매하는 게 좋고, 그 다음 주봉상, 월봉상 봤을 때 지지라인 때 부근에서 지지할 때 지지에 따라 약간 돌아설 때, 그럴 때 매매해도 괜찮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주봉상 신호 나오고 나서 뭐 급등을 한번 했다가 눌림목 나올 때 한번 괜찮거든요. 일봉상에서 주봉상 신호 나온 상태에서 일봉상 급등이 한번 나왔어. 그 다음에 일봉상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럴 때 공략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봉상 저런 스토캐스틱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일봉상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 눌림목 매매해도 괜찮다. 왜? 큰 흐름상 어차피 올라가거나 저점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상 눌림목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 가능하고 중기 매매 가능하고 수익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